한세실업 2023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4.4%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8.6%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은 12회전으로 나타납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한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cepticism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그 스루퍼 회계에 대한 내용을 나름 좀뭐 철학적이고 또 논리적인 그런 표현으로 스루퍼 회계를 소개하는 건데요. 우리가 몰랐던 세계가 있다. 원가 세계 외에 스루퍼 세계가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스루퍼 회계는 TIO이라는 세계의 기둥으로 가정을 해서 만들어진 세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조 3천억 원대로서 24.4% 감소를 했습니다. 한세실업이 의류 업체죠.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연말 대비 36.1%그 매출 감소보다 더 줄였던 얘기는 슬플 관점에서는 잘한 거고요. 원가 회계는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 원가를 조금 더 줄였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이 적게 감소한 거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도 0.8%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1166억 원으로서 26.3% 감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률 8.9%로서 0.2% 하락을 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6.8% 매출 감소보다 더 감소해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 원석 가격이나 이런 것도 의류 원석 가격이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겠어요. 수르픈율이 21.6% 감소를 했고, 그러나 수르픈율로는 1.7% 상승했습니다. 마진율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나 운영 비용이 22.4%가 감소를 시켰습니다만은 생산성 약간 올라갔고요. 올라갔다 하더라도 금액상으로는 영업 수르픈 영업이익이 1358억 원으로서 18.6% 하락한 것으로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러나 영업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92억 원이 더 많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515억 원이 감소를 했어요. 제품 줄었고 제공품이 크게 줄었습니다. 어, 줄은 금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한 것이 원가 회계 영업이익과의 차이 금액하고 일치할 것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재료비와 운영 비용으로 디커플링 해서 스루프트 회계로 산출을 하는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어,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25.4% 감소했고 운영 비용은 22.4%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 운영비용 4,908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1,041억 원을 뺀 금액이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3,867억 원인데 이게 총 제조 원가에서 37%, 0.8% 가공 비율이 증가했고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떨어졌어요. 여기에서도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제조 비용의 갭이 있습니다. 아, 이
21억 3천만 원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또한 PQ 생산 재료비의 차이액과 동일한 금액이고 이것이 일반적으로는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차이액하고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21억 원의 차이가 무엇인지는 도저히 추적할 길이 없습니다. 이만큼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어, 그러나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은 맞춰져 있습니다.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현금이 635억 원이 들어왔다면은 재고가 635억 원만 감소하면 되는데 714억 원이나 감소했어요. 그래서 78억 원의 그 재고가 더 어디로 감소를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하면은 그것이 딴 게 아니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한 금액입니다. 라고 답변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단계가 매우 중요한데 이게 제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은 좀 문제가 있는 매출원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운영비용은 인건비가 355억 원이 집행이 돼서 5.1% 감소했고요. 직원 수는 27명이나 감원을 시켰습니다. 평균 임금은 거의 변동은 없습니다. 9,600억 만 원대로서 외주 가공비가 24% 감소했고요. 매출 감소나 이런 만큼 감소를 했고 지급 수수료는 거꾸로 2.5% 증가를 했습니다. 판매 수수료까지 아마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운반비도 크게 줄었어요. 그 활동량이 영업 활동량이 크게 줄은 거 아니냐? 아니면은 이게 대부분 해외 수출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이 상품 가격이 싼 거기 때문에 에, 항공 운송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 해상 운송을 한다고 한다면은 어떤 경우는 뭐 어, 그 급한 경우에는 이제 그 공중으로도 운송을 하겠지만은 항공 운송으로 어, 그 컨테이너 운송비가 꽤 죄송합니다. 그 하락을 했죠. 그 영업 활동량이 줄은 것도 있겠지만은 그 컨테이너 그 해상 운송비가 많이 줄어든 원인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11.9회전이니까 거의 12회전 해가지고 재고 회전율은 상승을 했습니다. 수르픈율도 1.7% 상승을 했고요. 이렇게 동일 방향으로 상승을 하면은 회계 투명성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생산성도 그 올라갔고요.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꽤 줄였습니다. 10.6%나 감소를 시켰습니다. 이자 보상 비율은 그 10.7배로서 전년보다 크게 떨어졌어요. 영업이익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 현금 버퍼율은 9.4%로 동일하게 거의 나오고요. 투하자본 이익률 그 15.3%로서 2.6% 하락을 했습니다. 투명하게 가정을 했는데 이 투명 가정도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논리도표로 충분조건이라는 논리도표로 만든 거고요. 어, 또 하나의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그 투명 증거로는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서 제시를 해서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다는 것을 입증해 주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원재료 및 그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는지 상대적으로 판매 가격이 상승했는지 회사는 어떻게 공시했는지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여기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원사나 원단 가격의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 평균으로 3.6% 하락을 했습니다. 추론이 그 맞아 떨어지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제품 가격이 OEM, ODM 부분만 얘기를 했는데 0.6% 하락했어요.
그러면은 이 판매 가격이 상승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또 하락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입증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은 이것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 하락률보다 적게 하락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제품 가격, 판매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적연표로 만들어 본 거고요. 인식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어, 원가 하락률은 그 2%가 내려갔는데 판매 가격은 0.6%뿐이 안 내렸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인상을 한 거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원가 회계 개념으로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 보면은 1조 5,500억 정도 하게 되면은 872억 원이 남는 것으로 영업이익이 이 경우 재고가 계속 36% 내려간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계획보다는 크게 그 내려가거든요. 그 영업이익이.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7% 정도 더 매출 노력을 해보자. 7%라는 게 작은 수치는 아니죠. 우리나라 경제 GDP 성장률 뭐 2.4%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나오는 것은 이제 뭐 제로가 될지도 모른다. 또 디프레이션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어, 어쨌든 그러나 재고를 그냥 36%만 재고를 증가시킨다면은 가만히 있어도 매출 노력을 더 안 해도 이익은 1531억 원으로 이익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업에서는 생산을 더해서 재고를 좀 늘려라. 이걸 아는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거니까 이 원가 회계의 이 모순에 대해서 그 모순을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원가 회계라는 것이 이 세상의 진리로 알고 거기에서 이 모순된 진리에 헤매는 것들이 영업과 생산이 다 같이 음, 모순덩어리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저는 강조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루펫 회계로 예측하는 것은 1조 6천억 정도로 더 높게 나옵니다. 이것을 판매 가격으로 비유한다면은 판매 가격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다시 100만 원 단위로 얘기한다면은 1324억 원의 영업이익이 난다. 그런데 재고 회전율을 여기다가 더 욕심을 내서 7.1%더 노력을 해서 17회전을 성공한다면은 매출은 1조 7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영업이익이 1853억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예측하는 금액이 원가 회계 기준은 그냥 원 단위로 얘기하면은 157만 5천 원 선으로 나오는데 스루프트 회계 기준은 163만 7천 원으로 한 6만 원 돈 이상으로 높게 산출이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통계치를 그 사분면 매트릭스로 그 분류를 해본 건데요. 재고가 감소했죠. 이 경우에는 재고 회전율이 상승해서 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판매액가는 원가 회계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고가 감소할 때 스루프트 회계는 디프레이션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디프레이션 재고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판매 가격을 납품업체 구매 쪽 입장에서는 가급적 가격을 후려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서로 상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거꾸로 그 재고가 감소하는 시대에 그게 이제 디프레이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재고 감소도 디프레이션 되는데 영향을 미치죠. 이런 경우에 그 가격을 깎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것도 상식하고 조금 틀리죠. 네. 그 비상식이 이 상식으로 통용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원래는 이것이 상식이 되는 게 맞을 거다라는 게 이제 저의 주장인 거죠. 주가는 23,250원으로서 연초보다 7,850원이나 크게 상승했습니다. 경영성과는 안 좋은데 이렇게 주가는 오를 수 있을까? 장부가격 대비 PBR 장부가격 대비 146% 상승을 146%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38%가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그 5% 이상 주주는 한세 예스 24 홀딩스가 50.49%를 가지고 있고 연금공단이 10.08%, 김동영 씨가 5.49%, 외국인이 6.83% 가지고 있고요. 한세 예서 24지 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김석환 씨로서 25.95%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한세 실업 우리나라에서 공장은 없지만은 원사를 인가공 해가지고 원단으로 만들고 그것을 또 통해서 동남아에 있는 자회사 공장들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OEM 방식이나 ODM 방식으로 만들어서 수출하는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뭐 들어와서 유통되는 브랜드가 뭔지는 저로서는 잘 뭐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 한세실업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